우리 아이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얘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아이가요? 지금 관종에는 무시하시면 돼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살하는 생각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사전에 사인을 보내요. 자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사인 중에 하나가 피이거든요. 근데 그 사인을 우리가 너무 못 읽는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마인드아트 대표 정민아입니다. 일단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변화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상담사다 보니까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좀 보게 되더라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아이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살거든요. 이미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미디어들이나 그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공존해야 되고 멀티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어떤 통합적인 어떤 사고력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처한 현실 자체는 여전히 뭔가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만 될 것 같고 물론 그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목적성을 점점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어떤 불안감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이들 스트레스는 어쨌든 학업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업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에 대한 굉장히 혼란이 있어요. 유튜브를 키면 TV를 보면 내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 맞나? 미디어 속에 나오는 세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스트레스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크게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진로, 학업에 관련된 스트레스인데요. 신기한 거는 자살률이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면 상위권의 학생들도 20%가 넘고요. 중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자살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고 자살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소년의 자살은 그래서 더 예측이 조금 어렵죠. 더 안타까운 거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에요. 자살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이 1위라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살률이 10년 동안에 거의 50%가 넘게 증가했거든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돕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슈가 아닐까. 그리고 또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큰 거는 대인관계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학업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속을 이제 파헤쳐 보면 학업 때문에 발생되는 부모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학업 때문에 발생되는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친구들 속에서 어떤 관계, 그러면서 관계에서 어떤 주눅이 들거나 자신감이 상실되거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 청소년 스트레스 중요한 문제로 작용되는 것 동시에 자살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가정 불화예요. 가정 폭력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을 때는 그 공격성이 자기를 향해서 돌아올 때가 많거든요. 그 공격성을 풀 데가 없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가정 폭력도 굉장히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살 예방과 더불어 가정 폭력 예방 교육이 학교에 굉장히 많이 또 교육을 하고 있는 추세이죠. 폭력과 자살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좀 있습니다. 친구 때문인 건요. 이제 학교 폭력 피해자 친구들이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게 되고요. 친구 때문에 발생되는 것들은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의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어쨌든 호르몬이 어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오니 소위 사춘기라고 이제 말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청소년이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과각성이 됩니다. 요만한 충격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왜 그 여자 친구들 보면 별로 웃기지도 않은 거에 빵 터져가지고 막 5분, 10분 깔깔깔깔 거리고 웃어 제끼잖아요. 친구가 나한테 지나가면서 하는 말도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해서 죽는 경우보다는 그 순간에 굉장히 크게 고통처럼 느껴져서 자살을 선택하는 청소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걔 관종이니까 그냥 무시하면 돼요. 저 원래 또 저래요. 아주 저러다 말아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청소년은 충동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 친구에게 달려가지 않으면 실제로 충동적으로 목숨을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의 자살은 훨씬 더 위험해요. 어떨 때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냐면요, 이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이 고통에서 난 벗어날 수 없어. 근데 대부분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나는 어쨌든 돈을 받을 수 없을 거야. 친구들이 날 여전히 그렇게 대할 거야. 학업 스트레스도 이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를 해도 어차피 대학교를 가도 또 취업 준비를 해야겠지. 회사를 들어가면 또 진급을 하기 위해서 또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겠지. 내 삶이 영원히 이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자살은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주도성 상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도성이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내 삶을 움직이는 거, 나를 조절하는 거잖아요. 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하긴 하는데 주도성이 상실된 채로 공부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인기에 끝났던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하긴 하고 근데 잘하긴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영재도 분노를 갖고 살았잖아요. 나의 주도성에 의한 공부가 아니라 꼭두각시처럼 부모에 의해서 그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의대를 가야 되니까 했던 것처럼 어떤 학교폭력 피해자도 친구 사이에서 내 맘대로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제가 말하는 대로 그냥 해야 되고 아바타인 거죠. 공부할 때도 나의 삶이 아니라 부모님 삶 같고 학교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주도성이 상실됐을 때 우리는 굉장한 분노를 느끼게 돼요. 내 삶을 빼앗긴 거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그 가해자 친구가 얼마나 죽이고 싶을 만큼 밌겠어요. 근데 실제로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 영재도 마찬가지예요. 스카이캐슬에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엄마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해도 돼. 우리 부모가 나한테 사랑을 주고 있고 본인 역시 부모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런 부모님을 실제로 죽일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죠. 미워하면 죄책감도 생기니까. 근데 내 안에 있는 분노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나죠. 그러니 그 분노를 누구를 향해서 풀기 시작하냐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을 해치고 싶지만 세상을 해쳐봤자 어차피 아무도 안 들어주고 저희가 그러니까 회사를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분노하고 싶지만 분노하지 못했을 때, 주도권을 찾고 싶었을 때 그 공격성을 나에게 돌린다. 그래서 자해, 스스로 해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되게 신기한 건 자해가 벌어지면 약간의 주도성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가장 극대화된 방법으로 내가 나를 조절하고 통제한 거잖아요. 그게 주도성이니까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요. 멈추기가 힘들다. 그래서 빨리 발굴해서 예방하고 멈추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자살의 어떤 가장 핵심을 꼽으라면 우리는 이제 자살을 굉장히 우울한 분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울 밑에는 분노가 숨겨져 있다. 슬픔은 표면적인 감정이고 그 아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 대한 분노, 부모에 대한 분노, 학교에 대한 분노, 선생님한테 대한 분노, 친구들에 대한 분노, 하물며 내가 나에 대한 분노들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 분노들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는가가 이 자살을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나한테는 필요 없는 교육이다 라는 마인드셋이 너무 강합니다. 나는 학교폭력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고 죽을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이 교육을 왜 들어야 돼? 몇몇의 이제 선생님들이나 지도자분들께서도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 건강해지고 자기 주도성을 찾아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마인드셋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요. 사후 개념의 차원의 어떤 마인드셋이 좀 되어 있는데 예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육을 딱 시작하면 서두에 그 말을 꼭 하거든요. 지금 아마도 이걸 내가 왜 들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 99%를 내가 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깔깔 웃기 시작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자살을 생각하고 있거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늪에 빠진 것과 똑같다. 그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거나 밧줄을 던져줘야 이 사람이 그걸 붙들고 살아오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런 교육을 한다라는 건 이미 멈춰있는 사람에게 야, 너 빨리 심폐소생술에서 빨리 살아나. 힘내, 화이팅! 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심장이 멈춰있는 사람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에서 살려내야 되는 것처럼 예방교육은 그런 맥락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마인드셋이 좀 저변에 있지 않은가. 아마 길러는 사람 붙들고 자살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실은 저희도 잘 대답을 못할 거예요. 왜 감기 증상은 열도 나고 기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야, 병원 좀 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살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징후를 보이고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빠르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예방교육이 좀 접근하고 실시가 된다면 조금 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무슨 얘기가 가장 좋을까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아이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얘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아이가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걔는 되게 침착하고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제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자살 생각이 있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친구들은 특히 청소년 시기의 친구들은 반드시 사전에 사인을 보내요. 근데 그 사인을 우리가 너무 못 읽는다. 공부를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죠. 친구들과 잘 지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죠. 공부 잘하는 친구 20%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만큼 엄청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친구들이 자살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에 대한 어떤 사인들을 조금 더 민감하게 예측하고 좀 찾아낼 수 있는 혹은 교육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예전에 어떤 청소년 기관에 갔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친구였어요. 입술에서 피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입술이 터가지고 입술을 이렇게 휴지에 닦았어요. 이렇게 피를 이렇게 보이면서 선생님 저 입술에서 많이 피가 났어요. 이렇게 해맑고 되게 밝은 아이였거든요. 아프겠다. 입술 보좀 발랐어. 너무 아프면 다시 내려 선생님도 약을 줄게. 그래서 아이를 잘 이제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고 이제 아이를 돌려보냈는데 직업상 제가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하면 자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사인 중에 하나가 피이거든요. 피를 SNS에 올리거나 혹은 검정색, 해골 이런 문양들을 자기의 어떤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놨을 때 당장 개입해야 될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거든요. 나가는 친구를 좀 붙들고 실은 피를 보여준다는 건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실제로 자해를 해봤거나 하는 친구들이 주로 피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혹시 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정말 얼굴 사색이 되더니 그 자리에서 정말 오열하고 쓰러졌거든요. 한 번도 어느 누구도 그 친구한테 그런 질문을 해준 적이 없는 거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꺼낼 필요는 없지만 이런 명확한 사인들이 나타난 분들에게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써서 물어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냥 요즘에 무슨 문제 있어? 이렇게는 물어보지만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물어봐 준 적이 없죠. 죽어버려야지라는 생각에서 그 생각을 멈추거나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딱 그 5분에서 10분만 버티면 안 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대한민국이 너무 화이팅 문화예요. 힘내, 화이팅.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자살 생각이 있거나 사인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화이팅은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는 격이거든요. 더 좌절하게 되고 더 다운되게 만드는 가장 긴급한 건 사람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니까 걱정이 되는 친구들
청소년들이 있다면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께 선생님 좀 봐주시면 어떨까요? 라던가 이렇게 언지를 주시면 선생님들이 빨리 개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라는 안타까운 것들이 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죠. 네.